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자면은 업계 선배분들로서 업계에 이제 들어오고자 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팁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웹소설 혹시나 이제 웹소설 쓸 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나 아니면은 작업 능률을 올리는 노하우가 있다면 우리 하나씩 공개해 주실 수 있으실지. 왜 저부터요? 제일 빨리 쓰시잖아요. 제가 빨리 많이 쓰잖아요. 제가 이전에 한번 태린 작가님이랑 제가 주제를 모르고 내기한 적 있잖아. 제가 내기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하나 누가 빨리 하나 누가 빨리 쓰나? 제가 한 1,500자 썼나? 근데 5,000자 다 써가지고 그렇다. 그러긴 한데 네. 작가 하는 거 상관은 없는데 조금 생각보다 길게 보고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길게 보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게 계약을 하고 나서 바로 런칭해갖고 돈이 들어오고 바로 1, 2년째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신인 작가님들이 계약을 하고 작품을 쓰고 이것저것 하기까지 프로세스가 굉장히 많아요. 심사 넣는 것만 해도 몇 개월이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6, 7개월 이상 실제로 첫 돈 만들기까지 그 시간이 꽤 걸리고 그래서 좀 길게 생각을 하고 작품 작업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다른 작가들이랑 비교하는 거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정도? 왜냐면 이게 다른 작가님들이랑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바닥도 없지만 위도 없거든요. 이렇게는 그렇다 보니까 나랑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했는데 쟤는 갑자기 1억을 벌어 2억을 벌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질투심 때문에 안 좋은 경우 빠지기도 하고 글을 못 쓰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생기는데 이 작가가 첫 작품에 1억을 벌었다 해서 다음 작품도 1억을 벌 거라는 보장도 없고 내가 이번에 이 작품으로 3천만 원을 벌었다고 해서 다음 작품도 3천만 원을 벌 거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비교하시다가 무너지시는 작가님들 많이 봤거든요. 비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되게 좋은 말인 것 같고 결국에는 넥을 내가 그냥 꾸역꾸역 쓰는 게 내가 넥을 붙잡고 천천히 그냥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게 그게 롱런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싶어요. 웹소설 작가님들이 가장 많이 착각을 하시는 게 주변에 있는 작가들이 경쟁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랭킹에 있는 작가님들이 경쟁자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글을 쓰시는데 사실은 조금만 거시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경쟁자가 아니에요. 넷플릭스, 그다음에 유튜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그다음에 웹툰 이런 애들이 경쟁자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글을 쓰셔야지 왜 바로 옆에 있는 작가를 그렇게 못 미워해서 안달인지 이 사람이 내려온다고 해서 내 소설의 매출이 올라가거나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그냥 글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몇 살이세요? 왜 그러세요? 야망이 너무 넘치셔가지고. 아니 야망이 아니라 이거는 사실이에요. 맞는 말씀이시죠. 유명한 말이잖아요 저거. 웹소설이 더 매니아 시장이고 웹툰이 더 대중 시장이죠. 그래서 사실 재밌는 웹소설들이 많이 나오는 게 웹소설 시장에 더 많은 독자분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진짜 판을 키워야 돼. 판을 키워야. 웹소설은 전체 인구 구조상 전체 한 5% 정도밖에 이제 안 되는 매니아들이 모여있는 시장인 건데 그 5%가 이제 10%가 되면은 이제 시장 자체가 2배가 되는 건데 그러면 재미난 글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이제 10% 이제 15% 20%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이제 그거를 이제 내가 지금 당장 이 5% 안에서의 파이만 이제 뺏어먹기 하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글 쓸 때 중요한 게 루틴인 것 같아요. 하루하루 루틴. 물론 저는 1, 2년째를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천자라도 매일매일 쓰려고 노력해요. 그거를 잠깐 이렇게 놓으면 내일은 또 게을러지고 그 다음날은 더 게을러지고 좀 그런 게 있어서 어쨌든 저는 그래도 놀아도 책상에 앉아서 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저는 댓글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독자님들 그 시선이 되게 그냥 뭐라 그래야 돼? 1차원적인 그런 댓글 쓰시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되게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독자의 눈이 가장 정확하고 엄마가 재미없다고 하는 드라마는 시청률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어머님이 프로 독자. 그래서 저는 댓글 되게 꼼꼼하게 봐요.
거기서 뭔가 답을 찾으려고 많이 하고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국엔 독자분들 설득하는 게 우리 작가가 해야 될 일이니까 독자분들 이 재밌을 작품들 독자분들이 해주시는 말씀 따라가지고 찾아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대중성이. 맞죠. 그게 대중성이죠. 네. 그게 대중성이고 내가 쓰고 싶은 글과 독자님들이 보고 싶어하는 글들 중에서 이제 고민하면은 저는 독자님들이 보고 싶은 글 쓰시라고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데 왜냐면은 이 웹소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소수의 인구구조상 소수의 매니아 분들이 이제 모여있는 시장인데 결국은 그분들이 이제 보고 싶어하는 구조의 서사가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벗어나가지고 서사가 이끌어지면은 사실은 이 시장과는 좀 안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제 무조건 독자님들한테 맞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쓰고 싶은 것과 독자님들이 보고 싶어하는 거를 이제 맞춰 나가려는 그 노력들이 이제 있어야지 그냥 막연히 내가 쓰고 싶은 것만 쓰고 강요하는 거는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팁을 드릴 게 있나 생각해봤는데 사실 대부분이 이제 좀 뻔한 소리 같아서 아까 정원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걸 하신 걸 좀 더 크게 생각해보면은 루틴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작가를 특히 전업 작가를 생각하시면은 이게 누가 통제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좀 이제 MBTI에서 P랑 J가 요즘 말이 나오는데 작가가 되려면 어느 정도는 좀 J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수면 시간을 잘 지켜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매일 이제 글을 쓰다 보면 수면 시간이 밀리기도 하고 또 그러면 수면 시간이 밀리면 늦게 일어나고 그러면 일하는 시간도 또 밀리고 하다 보면은 그 규칙성이 완전 없어져가지고 글도 더 안 나오고 하니까 좀 생활에서 스스로 좀 통제를 잘 해야지 작가가 되기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롱런 하시는 작가님들 보면은 다 그렇죠. 그렇게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저 뭐 산전 작가님 같은 경우는 루틴 오전에 한 편, 오후에 한 편 딱 루틴 정해져 있고 한선이가 형 같은 경우는 그 오전에 8시부터 딱 작업실 들어가가지고 오후 1시인가 2시까지 한 4편 딱 쓰고는 내 편이라고. 한선이가 형은 거기는 그 일반인의- 작가님은 일반인이 아니에요. 일반 작가의 범주로 생각하면 안 되는데 아니 그 네. 내일다가 어디 술 먹고 오신 거 아, 아니에요, 네. 병원에서? 가끔 한 2시쯤 오늘 넷박 성공 이렇게 카톡 오는데 근데 어쨌든 그 매일 그 루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 뒤에 이제 한혜리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닥터 프렌즈도 하시고 또 최근에 이제 뭐 새로운 이제 유튜브 채널도 시작하시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 강의도 나가시고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사실은 그 말씀해주신 대로 그 루틴 그래야 또 효율적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롱런 할 수 있어요. 내가 막 잘 써질 때 하루에 막 4개 쓰고 그 다음에 다음날 막 2, 3일씩 자고 이렇게 하면은 절대 롱런은 못하는 것 같아요. 또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네. 그런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이게 한선이가 작가님 같은 경우는 정말 예외적이라고 생각하고 제 주변 경험상 이제 쓰다 보면 쓸수록 이제 글 쓰기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는 게 또 많아지고 고민할 것도 많아지니까 좀 쓰기 어려워지는데 이게 그렇게 즉흥적으로 쓰려고 하면은 안 되는 때가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한상혁 형한테 물어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쓰는지. 근데 처음에는 자기도 그렇게 못 썼대요. 근데 그렇게 오히려 루틴한 삶을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늘었다라고 해가지고 루틴한 삶이 이렇게 그러한 효율성에도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해도 못할 것 같긴 한데 이제 트림 작가님도 하루에 한 3개씩은 쓰시잖아요. 요즘은 그렇게는 안 씁니다. 저의 정신 건강을 위하여. 맨날 안 쓴다고. 아니 진짜요. 이것도 비교하면 안 돼요. 그래 글 많이 쓰는 것도 비교하면 안 돼. 저는 하루 한 편도 간신했습니다. 나딱 5천 잡았습니다. 전 하루 한 편이면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도 쉽지 않아요 사실. 네. 일찍 써도 그냥 일어나요. 많이 줄였지. 그러니까 글을 그렇게 쓰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생활을 다 전반적으로 포기를 해야 되니까 뭐 한살가 작가님 정말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쳐도 뭐 하루 3만 자를 쓰면은 저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밤 12시까지 계속 앉아서 글을 써야 그 분량이 나오는 거니까. 하루 3만 자요? 하루 3만 자? 3만 자.
3만점에 6편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려면 근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무도 밤 12시까지 그렇게 쓰라고 안 해요. 왜? 와 비교 맞았다. 아니 비교하고 그렇게 싶다. 해요. 했어요. 그렇게 막 한 달 막 이렇게 그렇게 해야 급여량이 나오니까. 비교하면 안 되나요? 죽지 않은 게 다행이다. 아니 그러려면 근데 전 비교 사람이랑도 거의 안 만나야 되고 심지어 시간 아까우고 밥도 책상에서 먹고 그냥 하루에 한 끼 먹고 우유 같은 걸로 때우고 그렇게 하고 그냥 하루에 10시간씩 막 12시간씩 글을 썼어요. 그냥 그렇게 쓰는 게 좋아서 그렇게 하긴 했지만 실제로 하루에 3만 자를 쓰고 나서 모든 걸 다 챙기긴 어렵다. 좋아해서 그러니까, 말은 못하는 5천자나 뭐 만자나 뭐 본인이 쓸 수 있는 만큼만 쓰고 자기 일상을 즐기는 게 좋다. 저도 작가님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일단 원고도 좋지만 자기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기왕이면은 이제 뭐 운동도 좀 챙기시고 이제 그것들을 그 루틴 안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일주일 쓰고 끝낼 게 아니잖아요. 계속 일주일 완결되면은 2질 쓰고 3질 쓰고 계속 할 거니까 그렇다면은 그 루틴 안에 이제 오래 롱런할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삶의 방향들을 넣어서 이제 오래 롱런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시면 작가님 혹시 한마디? 작가님들이 한 말들이랑 약간 이제 결이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루틴이나 이런 건 결 비슷한데 소설 이제 처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영감을 너무 쫓으면 안 돼요. 내가 뭔가 이런 대작품을 쓰겠다라고 영감을 쫓아서 쓰다 보면 분명히 한두 화도 제대로 완성을 못하고 작품으로 만들어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설을 쓰는 게 사실은 영감대로 쓴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조금 더 운동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목표를 무게를 들 수 있으려면 계속 들어야 그 무게를 들 수 있거든요. 벤치 같은 것도.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꾸준히 계속 뭐가 됐든지 어떤 내용이 됐든지 수정을 하든지 없든지 간에 계속해서 쓰는 게 이제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네. 이 영감을 쫓지 않는 완고를 안 찍어본 분은 완고를 계속 못 찍잖아요. 그쵸. 앞에만 계속 가로기만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장르에 따라 다르겠지만 남성이나 여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한 100화 이상은 써보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사실은 이제 200편도 작다고 100편 이상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힘을 기르는 데는 사실 거기까지 써보는 게 제일 좋은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런 엄청난 작품을 이제 헛뜨기는 생각으로 써야지 라기보다는 꾸준히 계속 써보는 게 이제 가장 좋지 않을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 같은 거 같아요. 운동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이거는 나는 운동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시작부터 100kg 들고 싶어. 100kg 왜 못 들지?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건데 옆에 사람들 막 70kg, 100kg 이렇게 드는 거 보고 쟤는 70kg, 100kg 드는데 왜 나는 못 들지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마시멜 작가님께서 하신 이야기랑도 조금 통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글을 이렇게 봐드리는 이제 신인 작가님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원고를 이제 제가 이제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계속 뒷부분 원고를 안 보내주시고 그래서 앞부분 수정했습니다. 앞부분 수정했습니다. 계속 앞부분 수정하는 원고만 이제 계속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부분 더 수정하지 말고 뒤 원고 보내주세요라고 했는데 1화를 수정해가지고 1, 2, 3화를 수정했다고 이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작가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그 웹소설 작가는 일단 독자에게 이제 어쨌든 매일 1화를 보내주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는 이제 입장인데 웹소설 작가가 이제 써야 되는 이제 완성도의 정도는 매일 5,000자를 이제 집필하는 속도 안에서 쓸 수 있는 최대 완성도가 이제 작가가 낼 수 있는 완성도지. 당연히 이틀 걸치고 3일 걸쳐서 5,000자 쓰면 하루 걸쳐서 5,000자 쓰는 것보다는 완성도가 높은 건 당연한데 그렇게 이틀 걸쳐서 3일 걸쳐가지고 5,000자씩 써가지고는 이거는 이제 웹소설 작가를 하기에는 부적합하다. 그렇게 해서 완결까지 다 써가지고 이제 내는 거는 이제 가능하지만 그거는 이제 전업작가가 아니라 이제 부업으로 준비할 때나 가능하고 전업작가로서 1일 연재를 할 때는 그건 맞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시멜 작가님 말씀대로 매일 쓰는 훈련도 내가 그리고 또 어느 이제 내가 뭐 맘에 안 드는 부분이 이제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왜 맘에 안 드는지 그걸 쫓아서 계속 이제 뭐 영감을 쫓아서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될까 이걸 계속 찾기보다는 딱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딱
마무리를 짓고 하는 부분도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되게 영감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영감을 특히 처음 글 쓰시는 분들이 자꾸 기발한 아이디어를,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또 이제 글도 잘 안 나오고 느려지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좀 웹소설 작가로서 이제 활동하기 위해서는 그 특별한 거를 찾는 거 이전에 좀 뭐가 재밌는지를 좀 이론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장면이 재밌을지를 좀 이성적으로 파악을 하고 쓰는 게 그게 더 우선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기발한 거나 특이한 거나를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게 그 기발함과 특별함을 사실 이제 글을 처음 쓰시는 분들이 그걸 찾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안 읽는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마이너하고 특이하고 네, 특이를 넘어서서 기괴라기보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그렇죠. 사람들이 이질적인- 거부감을 느끼죠. 네. 이질적인 느낌.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통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많은 경우 이제 그 신인 작가님들이 저한테 이제 원고를 주실 때 이제 많이 없는 소재나 많이 없는 장르인 경우가 많아요. 이제 마이너한 장르죠. 마이너한 소재거나. 그래서 제가 작가님 왜 이 소재나 이 장르를 쓰셨어요 하면은 되게 주시는 답이 한결같아요. 너무 많아서 아니 이건 없어서 딴게 너무 딴 게 많아서. 너무 많아서 이 소재나 장르가 없어서.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작가님 이 소재가 정말 이 웹소설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을까요? 아니면은 나왔지만 이게 위로 올라오지를 못했을까요? 라는 질문을 제가 드리거든요. 저는 그거는 아직 파헤쳐보지 못했지만 결국엔 어쨌든 그러한 장르들이 이제 인기 있는 그 상위 리스트에 없는 거는 이유가 있다. 이유가 이쪽 시장에서 독자님들이 좋아하는 것과는 거리감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쪽 업계에서 작가로서 이제 전업 작가를 목표로 하고 계시는 이제 분들이라면은 이쪽 독자님들이 이제 좋아하시는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건지를 파악하시는 것도 되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전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들이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지원생님들 화이팅. 네, 다들 힘내시고 다들 글 쓰는 거 좋아요. 네. 재밌어요. 네. 싫어요. 화이팅! 기소 붙는 운동 꼭 하는 거. 네. 운동 꼭 하세요. 네, 운동 꼭 아, 하세요. 네, 진짜 운동 정말 중요합니다. 아, 사실 저도 이제 작년에 목 디스크로 좀 고생을 해가지고 다들 꼭 운동 열심히 하시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